안녕하세요. 일상 큐레이터 현주쌤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현주쌤과 책 만나기, 책을 준비했는데요. 송기령 대표의 시대예보 두 번째 시리즈 호명사회가, 호명사회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작년에 핵개인의 시대를 첫 번째로, 두 번째 이렇게 호명사회라는 책이 되게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호명사회 이제 전체 내용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게 전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중에서 마지막 5장 호명사회의 도래 편에 조금 발췌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호명사회 하면 그러면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질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 현장에서, 제가 처음에 90년대 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병원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임상병리사가 아닌 해부병리사로서, 임상병리사 파트 중에서 해부병리사로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 해부병리사의 고유의 어떤 업무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일과 더불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찾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도, 막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뭐지에 집중하면서 많이 배우러 다녔고, 그때도 또 대학을 방송통신대 영어영문학과를 다니면서 그때 그 영어영문학과를 갔던 이유도 해부병리사의 파이널은 또 국제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기 위해서는 영어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영어영문학과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온전히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 어, 만들어가는 이들은 속도와 품질에서 모두가 함께하던 시스템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효율이 경쟁할 때 의사결정과 실행이 느린 조직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우월하기 때문에 조직은 이러한 대등함과 호명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다시 찾은 이들은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맹렬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해부병리사로 있으면서 그냥 그 조직의 일원이 되어서 제가 맡은 일만 잘 해도 돼요. 그래도 월급은 나와요. 그렇지만 이때는 뭐 제가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에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갖고 조직을 떠나 독립하라는 메시지가 아닌 조직에서도 열심히 한다면 자기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는 선언으로서 조직의 생명력을 더욱 건강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영어 영문학과를 다니고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제가 조직에 뭐 시간을 이렇게 더 쓴다거나 아니면 그 일에 어떤 방해를 준다거나가 아니라 오히려 일의 효율을 높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즉 호명사회로의 전환은 당위에 의한 제한을 넘어
조직과 개인 양쪽의 모두에 유리한 흐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유치원을 이렇게 유치원이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서 너무 또 새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아교육과를 들어가고 유치원의 어떤 시스템을 배우는 일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썼고 그게 적응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는데 지금 이제 20년 넘는 시간을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나에게 중요한 거는 뭐였지를 생각하니까 저는 이 유치원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는 이제 저와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을 이렇게 뵙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들께.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나는 어떤 원장이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을 품는 분이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2002 년도에 우리 반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글들, 우리 반 친구들의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를 보면 다 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우리 반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 카페에도 보면 많은 어떤 제가 만들어 놨던 양식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이제 우리 유치원을 운영하면서도 마찬가지 제가 원장의 역할을 하면서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뭔가 어떤 구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교사나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자기의 것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드는 일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의 시스템 자체가 뭔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도 했고. 그래서 조직과 개인 양쪽에 모두 유리한 흐름으로 저는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번이라도 정체성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은 본인이 독립된 주체로 설명할 필요를 느낍니다.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적 명칭에만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단독자로 서술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수로가 회사원이다라는 현실을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이 회사를 제거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내가 회사원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이 회사를 제거해야지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퇴사를 해야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갈 고유한 무대에 대한 고민에서는 나의 이름으로 살아갈 출발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부병리사로 일을 할 때도 그리고 교실에서의 교사로서 일을 할 때도 그리고 관리자로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나는 무엇을 했을 때 되게 재밌고' 우리 반 교실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하나 만들더라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커리큘럼이 우리 아이들과 내가 굉장히 즐거울까?'를 계속 궁리하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해부병리사로 일할 때 '내가 이 일의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굉장히 집중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제 모든 것을 벗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엄마 역할을 하거나 뭔가 가정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도 하우스워크라고 해서 이게 하우스워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매뉴얼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제사를 모실 때 제사를 준비하는 장을 보는 거부터 이걸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까지도 저는 다 매핑을 해 놓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고유한 무대에 대한 고민에서 나의 이름으로 살아갈 출발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삶의 유동성은 세계화와 초연결로 가속화되고 AI와 자동화의 혜택은 우리의 직업을 변화시키는데 이제 우리는
조직과의 만남과 이별이 일상화되는 세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커리어를 쌓는다는 것은 큰 바다를 마주하는 것과 같은데 출항했을 때는 설레이지만 막상 올라서 보니 망망대해라는 기분에 사로잡혔던 기억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뭔가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그게 올라가 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정의 끝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목적지의 방향성을 나침판을 갖고 있는 이에게는 똑같은 바다도 망망대해가 아닌 모험의 항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내 삶의 구조학이라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이런 어떤 나침판을 만드는 작업이고 그걸 어디에서 내 일주일의 시간, 내 하루의 시간,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떤 경로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사유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출발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해야 함을 생각해 봅니다.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꾸준히 해온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만약 그 어떤 것도 꾸준히 해낸 일이 없다면 어떤 메시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해 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아카이브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자신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에 제가 운영했던 내가 맡았던 반에 카페를 제가 만들었고 거기에는 아카이브를 해서 세부 목차를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20년 전의 자료들, 22년 전의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치원을 관리자가 되면서 2006년도에 만든 우리 유치원 카페도 마찬가지. 거기에는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원장으로서 글을 썼던 거, 원장 칼럼이라든지 NI 칼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엄마 아빠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부모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 아이들과의 이 교육 현장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무엇보다 교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교사들이 그 하루의 시간에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내어주기 위해서 교사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아이들의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교류해온 사람들의 교집합이 곧 나입니다. 그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직장에 내가 소속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의 모든 교집합은 곧 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긴 글이 곧 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글을 꾸준히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썼던 글 속에 내가 가지는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죠. 상황과 그때 어떤 현 현상이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해서 시간과 열정이 쏟았던 일들이 곧 나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면 제가 뭐 사천시 여성 합창단에 소속이 되어서 합창단원으로서 지내면서 한 2-3 년간 서기의 역할을 하면서 사천시 여성 합창단의 카페를 만들어서 그게 자료를 이렇게 기록해 남겨 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립유치원연합회 총무일을 10년 넘게 아니죠. 한 15년 정도를 하면서 도 마찬가지 사립유치원 연합회 카페를 만들어서 그게 모든 자료들을 다 남겨 놓고
그 외에도 나의 블로그라든지, 나의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제가 워드프레스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강교 해부학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진화하면서, 나의 흔적들을 남겨놓는데 그것이 곧 나라는 거죠. 그 자료들을 통해서 나의 안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보의 과잉으로 지금 당장 한 걸음을 떼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 멀리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게 먼저이다라는 거죠. 머릿속 시도만으로 지쳐서 한 발짝도 못 내디든 각자가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서 첫걸음을 걷고자 할 때 그 방향은 밖이 아닌 나로 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조직의 대리 과장 부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친구도 아니고 조직과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는 누군가를 정의하는 것이 출발선에선 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핵개인의 시대, 핵개인이 서로 연대해가는 과정에서 같은 고민을 나누는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대등함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이들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자,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의 축을 세워 놓으면 그 과정에서 연결되는 그 타인을 존중하는 이들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것인데, 때로는 그 과정이 고단하고 외로울지 몰라도 우리는 결국 그 길 위에서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관계하는 속에서 다양한 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거대한 협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각자가 온전해지는 거죠. 나의 축을 이렇게 세워놓고 관계를 이렇게 맺어서 나를 이렇게 가지를 펼쳐 나가는 것과 나의 축이 없이 그냥 계속 외부의 에너지로만 이렇게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어탁하고 서로가 의존하기보다 뜻으로 모인 자립한 핵개인들의 연대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사회를 만들어 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고 내가 나의 축을 세워서 나를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게 그 바탕에서 이런 연대가 이루어져야지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리우면서 그에 맞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호명사회라는 책은 지금 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좀 심플하고 명료한 어떤 지침을 주는 책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책 만나기, 현주쌤과 책 만나기로 이렇게 왔는데요. 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책을 만나면서 전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